애는 집에 두고 오셨어야죠. 카운터 너머에 앉은 안내 직원이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했다. 한지은은 등에 업은 아기를 한 번 더 끌어올리고 접수대 앞에 조용히 섰다. 로비는 커다란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지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가고 있었다. 유모차 대신 낡은 아기띠를 맨 지은은 그들 사이에서 이상한 풍경처럼 떠 있었다. 다음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지은과 등을 번갈아 보았다. 한 남자는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지은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말했다. 면접 보러 왔습니다. 채용 공고 보고 신청했어요. 한지은입니다. 직원은 그제야 얼굴을 들더니 등을 짚고 있는 아기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아이 동반은 안 된다고 적혀 있었을 텐데요. 지은의 머릿속에 최근 몇 달이 겹쳐졌다. 식자재 납품업을 하던 남편 박준호가 거래처 연쇄부도로 무너졌던 날, 전화기 너머에서 욕설 섞인 독촉이 쏟아지던 밤, 준호는 끝내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떠났고, 지은은 그 새벽 싸늘해진 손을 오래 붙잡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에 남은 건 빚과 돌도 지나지 않은 딸뿐이었다. 집세와 카드값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 날,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공고를 검색하다 이 회사의 사무보조 채용을 발견했다. 아이 동반 불가라는 문장을 읽고도 페이지를 닫지 못했다. 지금 그녀는 이 회사 로비에 아이를 업고 서 있었다. 일단 위에 말씀은 드려볼게요. 근데 직원은 지은을 위아래로 훑었다. 검은 면바지에 오래 입은 코트, 뒷목에 걸린 아기띠 끈. 로비 의자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지원자들이 등을 반드시 세우고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밝은 컬러 재킷에 얇은 구두를 신고 다리를 꼬고 휴대폰을 내렸다. 지은이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따라왔다가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유리문 밖으로는 출근하는 직원들이 카드키를 찍으며 빠르게 지나갔다. 그들의 구두굽 소리가 로비 안에 맑게 울렸다. 지은의 발밑에서는 낡은 운동화가 묵직하게 바닥을 밟고 있었다. 저기요. 옆자리 여자 지원자가 작게 불렀다. 아기가 조금 칭얼거리면 여기. 사람들 다 집중 못할 수도 있어서요. 그냥 그렇다고요. 말은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눈길에는 불편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아기가 등을 비비며 칭얼거렸다. 지은은 허리를 조금 더 숙이고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로비 천장에 설치된 조명이 머리 위로 내려와 지은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다른 지원자들의 그림자는 반듯하고 얇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면접관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한지은님 들어오세요. 회의실 문을 열자 네모난 테이블 끝에 인사팀장 오미정과 부장, 그리고 대표 정세진이 앉아 있었다. 세진은 서류를 넘기다가 잠시 멈춰 등을 바라보았다. 아기는 낯선 공기를 느끼는지 고개를 들썩였다. 아이와 같이 오셨네요. 미정이 입꼬리를 딱딱하게 올리며 말했다. 공고에 아이 동반은 어렵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못 보셨어요? 지은은 손가락 끝을 맞잡았다. 봤습니다. 대신 맡길 곳이 없어서요. 그래도 일은 꼭 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부장은 옆으로 몸을 젖히며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다. 업무 중에는 아이 때문에 계속 자리를 비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걸 감수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테이블 위에 놓인 볼펜이 부장의 손가락 사이에서 자꾸만 돌았다. 그 소리가 묵직한 공기 위로 톡톡 부딪혔다. 세진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덮었다. 실내 조명 아래에서 지은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설친 자국이 그대로 비쳤다. 아기의 머리카락에는 집에서 급히 묶어준 얇은 고무줄이 엉겨 있었다. 경력은 콜센터 3년, 마트 계산 업무 2년. 그리고 성림유통에서 잠깐. 서류 정리 도우셨네요.
미정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일하고 싶어지는 계기가 뭐였죠? 지은은 숨을 한 번 삼켰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떠났고요. 남은 빚이랑 아이를 제가 책임져야 해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부장의 볼펜 돌리는 손이 느리게 멈췄다. 미정의 시선이 서류에서 등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그때 복도에서 다른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스며들어왔다. 문틈 사이로 흰 형광등 불빛이 길게 그어져 있었고 그 선을 사이에 두고 회의실 안팎의 온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았다. 남편이 떠났다고 하셨죠. 세진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기는 등을 기대고 잠시 숨을 고르다가 다시 몸을 꿈틀거렸다. 세진은 손목 시계를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서류 더미 옆에 놓인 한 장의 출력물을 천천히 펼쳤다. 이력서에 적힌 이전 회사 성림유통. 대표가 박준호 씨였던데 맞습니까? 지은의 눈이 잠시 커졌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네, 맞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우리 회사가 본계약 전에 시범 물량을 받아보던 곳이었습니다. 연쇄 부도 때문에 정식 계약은 무산됐지만 대표분이 마지막까지 일정 맞춰보겠다고 계속 연락을 주더군요. 부장이 눈을 떴다. 아, 거기 계속 전화 오고 그랬던 대죠. 물량 맞춰보겠다고. 세진은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시 담당자가 박준호 대표였어요. 밤늦게까지 전화로 일정 조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던 사람이. 지은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다. 세진이 한 줄만 던졌다. 그 사람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미정의 손에 쥐어진 펜이 아무것도 적지 못한 채 정지해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세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잠깐 자리를 옮기죠. 그는 문을 열어 복도로 나갔다. 지은과 미정, 부장이 뒤따라 나왔다. 복도 끝에는 넓은 휴게 공간이 있었다. 커피 머신 옆 소파에 몇몇 직원이 앉아 있었고 로비에서 봤던 여자 지원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고 있었다. 세진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여기서 잠깐 얘기하죠. 지은은 등에 업힌 아이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듯 허리를 곧게 세웠다. 직원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휴게 공간의 조명이 네 사람 위로 고르게 내려앉았다. 세진이 입을 열었다. 방금 이 지원자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면접장에 왔다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시선이 있었죠. 주변에서 속삭임이 스쳤다. 아까 로비에 있던 그 사람인가 봐. 세진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 회사가 예전에 거래하려던 업체 대표의 배우자입니다. 그 대표는 마지막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뛰어다녔고 결국 모든 책임을 떠안고 무너졌습니다. 여자 지원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로비 안내 직원도 휴게 공간 문가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세진은 기자회견을 하듯 또렷하게 말했다. 우리는 책임을 피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지금 여기 아이를 업고 서 있는 이 사람처럼요. 미정은 살짝 눈을 깜빡였다. 부장은 휴대전화를 슬며시 주머니에 넣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세진은 고개를 돌려 지은에게 시선을 맞췄다. 한지은 씨 우리 회사에 입사하는 걸 제안합니다. 아이와 함께 출근하는 조건으로요. 휴게 공간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다. 누군가 컵을 내려놓는 작은 소리만 났다. 로비에서 지은을 힐끔거리던 여자 지원자가 입술을 깨물었다. 면접이 모두 끝난 뒤 로비의 인원이 빠져나가자 공간이 훨씬 넓게 보였다. 유리창 밖에는 해가 기울며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 앞에 지은과 미정이 마주 서 있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까 제 말 너무했죠. 지은은 바로 답하지 않았다.
등에서 잠든 아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지은은 천천히 아기띠를 고쳐 매며 미정을 바라봤다.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제잣대였어요. 경력 공백이 길면 성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이를 데리고 오면 업무에 방해가 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로비 조명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그림자가 흔들렸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애 없고 면접장에 오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왔어요.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대표님 말 듣고 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몇 명이나 비슷한 이유로 떨어뜨렸는지도 떠오르고. 지은은 잠시 미정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을 조금 내리깔았다. 오늘은 저도 제 처지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로비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미정이 그 침묵을 깨고 말했다. 내일부터 같이 일해요. 아이 돌보는 공간 제가 직접 챙길게요. 조정해야 할 게 많을 거예요.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한번 해봐요. 지은은 눈을 들어 미정을 다시 바라봤다.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한 달 뒤 사무실 한쪽 작은 회의실이 비워졌다. 벽에는 따뜻한 색 커튼이 달리고 바닥에는 부드러운 매트가 깔렸다. 구석에는 작은 침대와 책장이 놓였다. 책장에는 직원들이 하나씩 가져온 동화책과 인형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지은은 퇴근 후에도 회의실 문을 한 번 더 열어본다. 낮 동안 아이가 놀던 장난감이 매트 위에 흩어져 있다. 그 위로 해가 기울며 주황빛이 번졌다. 사무실 안에서는 회의가 한창이었다. 지은은 서류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가 자료를 정리해주고 커피를 옮기고 회의록을 정리했다. 예전에도 해봤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세진이 말을 꺼냈다. 다음 분기부터 유연근무제 시범 도입합니다. 육아나 돌봄이 필요한 직원들은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회의실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누군가는 안도한 듯 어깨에 힘을 뺐고 누군가는 휴대전화 화면을 켜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다. 회의가 끝난 뒤 여자 지원자였던 최다혜가 자료를 정리하는 지은에게 다가왔다. 우리 팀 배정 받았어요. 잘 부탁드려요. 다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털어놓듯 말했다. 그날 로비에서 제가 좀 속 좁게 말했죠.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계속 떠올라서 죄송했습니다. 지은은 파일을 정리하던 손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날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을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다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지은은 짧게 웃었다. 그 말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버티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절실했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게 그 말 덕분일지도 몰라요. 다혜는 입술을 앙다물다가 작게 웃음을 흘렸다. 앞으로 제가 많이 도울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요. 우리 같이 좀 버텨봐요. 밤이 깊어지자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복도 끝 작은 회의실에서만 아직 빛이 새어나왔다. 지은은 아기를 작은 침대에 눕혔다. 아기는 낮에 많이 놀았는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지은은 이불 끝을 고르고 머리맡에 작은 토끼 인형을 아기 옆에 눕혔다. 실내 조명을 한 단계 낮추자 벽에 붙은 그림자의 윤곽이 부드러워졌다. 유리창 밖으로는 도로 위 자동차 불빛이 길게 미끄러졌다. 지은은 잠든 아이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아기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리듬이 고요한 방 안의 숨소리로 번졌다.
지은은 등을 펴고 창가로 다가가 어두워진 사무실을 내려다보았다. 곧 청소 직원이 들어와 책상을 정리할 것이다. 완전히 불이 꺼지면 이 방만 작은 등불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지은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낡은 코트와 손등에 굳은 살, 그리고 뒤로 묶은 머리. 그 옆으로 작은 침대가 비쳤다.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회의실 안에는 작은 숨소리와 희미한 공기 흐름만이 남았다. 복도의 남은 빛이 문틈 아래로 가늘게 흘러들어가 방 한쪽을 부드럽게 비췄다.